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차이는 뭘까요? 집행유예에서는 쌍집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쌍집일 때 집유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최희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와 헷갈려 하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집행유예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쌍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행유예가 무엇이냐?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면서 그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하면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미루고 2년이 지나고 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반성하면서 사고치지 않고 잘 살게 되면은 구속을 시키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집행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1년에서 5년 기간으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정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 규정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집유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5년 이상짜리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2분의 1까지는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형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2분의 1 감경에서 최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이면 3년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반면에 7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분의 1 감경하더라도 3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6개월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집행이 유예됐었던 징역형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징역 6개월뿐만 아니라 과거에 집행이 유예됐었던 징역 3년까지 얹어서 살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형은 3년 6개월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사건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쌍집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행유예에 대한 요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2023년 1월 1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23년 2월 1일에 내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해서 2023년 12월에 선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3년 12월 1일에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저지른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 2월 1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2025년 12월 1일 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도과된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범행 일시와 내가 판결 선고를 받는 날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집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쌍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집행유예와 쌍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요건들은 법적으로 쌍집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내가 이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쌍집이 문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유예됐었던 형까지 얹어서 살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법정형이 무엇인지 따져보신 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최희준이었습니다.